안녕하세요. 사이언스적 디자이너 자초입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할 때 빠르게 사과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는 이 행동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특정 상황이나 사건을 기점으로 상대방이 강하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시간 끌지 않고 사과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달래고 설득하고 위로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정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방치해두면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 내가 설득하고 이런 진정성들을 바로바로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혹시 이렇게 빠르게 화해하고 사과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실제로 내 눈앞에 벌어질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신이 바라는 방향 말고요, 실제 상황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아마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냉정하게 사고를 할 수 있는 가족님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상황이 무겁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혼위기 상황을 빠르게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해결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간절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도 좀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간절한 염원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하는 방향으로 상상을 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행위의 효과가 현실에 실제로 작용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나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후회 없이 행동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내가 직접 확인하고 결과가 잘못됐다 라고 한다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가족님의 마음이 이끄는 방향대로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틀렸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직접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경우에 이혼위기 상황이 최초에 이제 발생을 하고 나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거나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변질 혹은 왜곡될 수도 있어서 이혼위기 극복이라는 결과를 얻는 게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부터 문제에 처한 당사자 입장이 아니라 위기 상황을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횟수를 지켜본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드려서 가족님의 대응 방향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어봐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에요. 상대방의 이혼 요구로부터 이혼위기가 시작되었죠.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될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바꾸어서 상대가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나와 다시 잘 살아보길 바라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선택하든 그 행위가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라는 차원에서 항상 먼저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가족님들이 이 과정을 오히려 역으로 진행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라는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을 정하려고 하시니까
이렇게 선택되어서 실행에 옮겨지는 행동들이 상대에게 내가 의도한 효과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행위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효과도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행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끌렸다 라고 한다면 그 행위를 따르기에 앞서서 의구심을 먼저 가져보셔야 되고요. 회의적인 시선을 한 번쯤은 가져볼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헤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입장이 되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입장에서 내가 맞다 라고 생각하는 행위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고 최대한 자신에게 불리하게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 행위를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실질적인 결과를 가족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출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상대방의 이혼 요구는 한순간의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혼 요구를 하는 게 단순히 순간적으로 욱하는 충동적 감정에 의해서인지 그게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순간적인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다 라는 답이 나온다면 절대로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단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평상시에 별로 문제가 없다가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격양된 감정으로 결별을 요구하였다 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즉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진심 어린 사죄와 앞으로는 잘하겠다, 개선하겠다라는 이 개선 의지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정 사건이나 상황은 그냥 명분일 뿐이고 본질적인 원인은 지난 시간 동안 꾸준하게 내가 쌓아온 행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상대에게 매달리고 설득하고 잘하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신속하게 피력해가는 노력은 행동으로 옮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행위가 상대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라는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혼위기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사죄를 구하고 달라질 것을 선언하고 설득하는 그 과정에서 나는 이혼 요구 전, 상대방이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기 전과 그 후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달라졌다. 이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시고 주장하시고 싶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라는 이 명제는 사실 상대도 나도 주변 사람 모두도 저도 다 알고 있는 진실인 거예요. 즉 나는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의 과정과 기간도 없이 그냥 변했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상황에 그냥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인 상태를 가지고 내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믿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을 받아들여야 될 상대방도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 아닐 겁니다. 상대방은 내 말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보여준 모습들이 상대방 기억 속에 수도 없이 박혀 있을 것이니까요. 그 어느 누가 자신의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경험들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 경험과는 전혀 다른 허울뿐인 말을 믿겠어요.
그것도 그 경험의 주인공, 경험의 주체가 하는 말을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 내가 실제로 달라지기 위한 시간, 노력들이 행위로서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게 되면 이것은 이제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그냥 진정성 없는, 매우 성의 없는 노력,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말도 아까운 그냥 말뿐인 변명 정도로 비춰질 뿐이고요. 이런 행동을 하는 나는, 상대방은 이기적이고 진정성 없고 성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 정도로 인식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 사과 그리고 화해, 이거는 좀 뒤로 하고 신빙성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야만 해요. 문제가 생긴 그 즉시 나의 애절함과 간절함을 드러내는 건 절대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위한 정도의 의미밖에 담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인내심이라는 것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노력이라는 게요, 무언가를 열심히 행하는 것도 노력일 수 있는데 하고 싶은 걸 최선을 다해서 참고 뒤로 미루는 것도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노력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매달리고 설득하고 사과하는 것에 집중하고 빠르게 해결하겠다라는 욕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에게 나의 진정성,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과는 다를 것이라는 새로운 비전에 대한 신뢰,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성실하게 밟는 작업에 우선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계획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되고요.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기록으로 최대한 많이, 그리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쌓아가는 작업을 선행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충분히 쌓인 후부터 상대에게 접촉이라는 것을 시도해야 되고요. 이 접촉을 해가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내 노력을 적극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간접적으로 노출되도록 정보를 세심하게 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진정성에 걸맞은 행위들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풀어주고 상대에게 새로운 긍정적 비전을 증명하는 이런 과정들을 밟았을 때 비로소 상대방은 내 노력에 감응하게 될 거고요. 마음이 열리고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면 더 심화된다. 화해는,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라는 그냥 일반화된 관념만을 분별 없이 이렇게 추정해서 위기 상황을 심화시키지는 마시고요. 각 케이스마다 적용돼야 될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케이스에 맞춰서, 현재 위치에 맞춰서 필요한 행동들을 우선순위로 잡고 순서대로, 순리대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디테일한 과정들은 제가 일일이 설정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려되시는 부분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당장 설득하고 사과하고 매달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왜 넌 나를 설득하지 않고 사과하고 매달리려는 그런 기본적인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거냐? 넌 나에게 애정이 없는 게 아니냐? 너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더욱더 확고해졌다.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일 거예요. 이런 상황은 제 가이드에 따라서 먼저 신빙성을 쌓고 접촉을 이렇게 시도하는 과정들을 밟으시는 가족님들의 케이스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황들을 부작용, 위기의 심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길 기다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추후에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명분을 취득할 수 있는 오히려 매우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려고도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진정성을 보여주자, 어필하자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상황을 심화시켜가는 일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영상 찍는 스타일을 좀 바꿔봤어요. 가족님들에게 좀 더 전달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바꿔봤는데 만족스러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가족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